수필강의 제우주차 3. 수필의 구성과 전개법. 문학평론가 이현우 교수. 1. 수필의 두 가지 전개 방식 기승전결과 자유로운 흐름. 수필의 전개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는 고전적 구조인 기승전결의 방식이고 두 번째는 현대 수필에서 자주 나타나는 자유로운 흐름의 방식이다. 기승전결은 말 그대로 처사적인 흐름에 따라 독자의 이목을 끌고 전환과 반전을 통해 감동이나 깨달음으로 이끄는 방식이다. 이는 전통적 문학의 영향 아래 자리 잡은 구조로 특히 교육적인 수필이나 교훈적인 글에서 효과적이다. 기는 주제를 제시하는 도입부로 독자의 관심을 유도한다. 이에 어릴 적 아버지와 함께했던 자전거 여행이 생각난다. 승은 그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 전개로 감정을 서서히 고조시킨다. 이에 그날 아버지는 평소와 다르게 한참을 말없이 자전거를 끌었다. 저는 갈등이나 반전이 일어나는 지점이다. 이에 사실 그날이 아버지의 병원 진료일이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되었다. 결은 마무리로 독자에게 여운이나 메시지를 남긴다. 이에 그때의 침묵은 나를 어른으로 성장시키는 첫 수업이었다. 반면 자유로운 흐름의 수필은 형식적 틀보다는 생각의 흐름, 감정의 움직임에 따라 유연하게 전개된다. 이러한 수필은 일상의 단편적인 사건, 추억, 사유의 파편들을 하나의 덩어리로 엮어내는 데에 집중한다. 자유로운 구조는 독자에게 감정적으로 더 친밀하게 다가갈 수 있지만 자칫 산만하거나 중심이 흐려질 위험이 있다. 따라서 이 방식은 글쓴이의 문장력과 구성 능력, 의미 부여의 감각이 매우 중요하다. 이 이야기의 연결성과 개연성. 수필의 설득력은 어디서 오는가? 수필은 작가 개인의 경험이나 사유를 바탕으로 하지만 그것이 독자에게 의미 있게 다가가려면 이야기의 연결성과 개연성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 수필은 단순한 일기나 감정의 나열이 아니다. 감정의 흐름 속에서도 논리적인 고리를 만들어야 독자에게 공감과 설득력을 제공할 수 있다. 이를 주로 어릴 적 엄마가 끓여준 미역국에 대한 회상으로 글을 시작했다면 그 경험이 어떻게 현재의 감정이나 가치관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연결해야 한다. 단순히 과거의 장면만을 묘사하거나 감상에만 머무르면 글의 메시지는 흐려지고 독자와의 거리는 멀어진다. 수필에서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는 이야기 속 감정의 성장이며 그것이 곧 개연성을 만든다. 개연성이란 단어는 그럴듯함을 의미한다. 현실의 기반을 주되 독자가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느낄 수 있도록 경험과 사유 사이에 자연스러운 다리를 놓아야 한다. 이때 작가의 진정성이 개연성을 지탱하는 가장 큰 힘이 된다. 3. 논리적 전개. 좋은 수필의 핵심은 설득력 있는 이야기 구조. 좋은 수필은 감성과 논리를 모두 만족시켜야 한다. 단순히 예쁜 문장이나 감동적인 기억을 나열한다고 해서 좋은 수필이 되지는 않는다. 글의 시작에서 던져진 질문, 감정, 혹은 문제의식은 글의 말미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해소되거나 확장되어야 한다. 이 구조가 바로 수필의 논리적 전개를 의미한다. 논리적 전개는 기승전결 방식에서 더욱 뚜렷하게 드러난다. 예를 들어 연못가의 오리배를 주제로 한다면 기 어릴 적 연못가의 오리배를 생각하며 친구들과 그 위에서 웃고 떠들던 하루. 던 갑자기 오리가 뒤집히며 모두 물에 빠졌던 순간 결쳐준 몸으로 집에 가며 소중함을 배운 하루였다. 자유로운 흐름의 글에서도 논리적 전개는 유지되어야 하며 그것은 정서적 일관성과 사유의 깊이로 표현된다. 사유가 점층적으로 깊어지고 감정이 점진적으로 발전하면서 독자가 자연스럽게 마지막 단락에서 정서적 봉의를 얻게 된다면 그것이 곧 수필의 논리적 완결성이다. 이때의 연결어의 사용, 비유와 대조의 구성, 반복과 전환의 리듬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례 분석. 좋은 수필의 구성 원리. 첫 번째 사례로는 법정 스님의 수필을 들 수 있다. 그의 글은 자유로운 흐름 속에서도 매우 논리적인 전개를 보여준다. 예를 들어 무소유라는 주제 안에서 그는 개인적 체험, 감정, 사회적 메시지를 한 줄기 흐름으로 연결한다. 글을 읽다 보면 어느새 독자는 나도 그렇게 살아야겠다는 감정을 자연스럽게 품게 된다. 이는 치밀한 논리적 구성과 정서적 개연성이 만들어낸 힘이다. 두 번째 사례는 피전득의 인연이다. 기승전결의 전형적인 구조를 따르면서도 그 속에서 섬세한 감정성과 시간의 흐름을 정교하게 배치한다.
기 주인공이 일본 유학길에서 소녀를 처음 만나는 장면, 승 몇 차례의 만남과 편지 교환, 인연이 감정으로 발전한다. 전 각자의 삶이 다른 방향으로 흐르며 이별이 다가온다. 다시는 만나지 못하지만 그 인연은 평생 기억에 남는다. 세 번째는 공지영의 에세이다. 그녀의 수필은 여성의 일상과 감정을 솔직하게 풀어낸다는 점에서 자유로운 흐름을 따르지만 문장 하나하나가 의식의 흐름 속에서도 명확한 방향성을 갖는다. 삶의 단면에서 출발해 내면적 통찰로 나아가는 흐름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며 결론에서 다시 한번 독자에게 질문을 던지는 방식으로 마무리된다. 수필 쓰기의 실제 연결과 흐름을 설계하는 방법. 수필을 쓸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나의 경험에서 무엇을 말하고 싶은가를 정하는 것이다. 주제가 정해지면 그것과 관련된 사건, 감정, 사람, 풍경을 자유롭게 적어본다. 이 목록에서 감정의 강도가 높은 것부터를 시작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 다음은 연결이다. 각 문단의 끝과 다음 문단의 시작을 맞물리게 구성한다. 예를 들어 첫 문단에서 그날의 바람으로 끝났다면 두 번째 문단은 그 바람이 내 마음을 흔들었다로 연결될 수 있다. 이러한 연결은 글에 통일감을 주고 독자의 집중을 유지시킨다. 또한 수필에는 반드시 전환이 있어야 한다. 전환은 감정의 변화, 관점의 이동, 시간의 흐름으로 나타난다. 전환은 글의 깊이를 더하고 독자의 공감을 증폭시킨다. 기승전결 구조로 수필을 구성하는 팁은 다음과 같다. 기 도입부에서 독자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장면이나 질문, 인상적인 사건으로 시작하라. 승사건을 구체화하며 인물의 감정이나 상황의 배경을 풍부하게 풀어낸다. 전 예상치 못한 깨달음, 전환점, 반전 또는 심리적 변화를 배치하라. 결 본문의 주제를 응축하여 감정적 울림과 메시지를 독자에게 남기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결말에서는 반드시 앞서 제시된 감정이나 문제의식을 한 번 더 돌아보되 새로운 관점이나 확장된 시선을 제시하는 것이 좋다. 그래야 글이 끝난 후에도 여운이 남고 독자의 마음의 씨앗처럼 뿌려진다. 결론. 좋은 수필은 감성과 논리, 자유와 구성 사이의 균형이다. 수필은 가장 자유로운 장르이지만 동시에 가장 어려운 장르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가장 솔직하게 보여주되 그것이 타인에게도 의미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기승전결이든 자유로운 흐름이든 중요한 것은 이야기의 연결성과 감정의 개연성이다. 여기에 논리적 설계가 더해지면 비로소 좋은 수필이 된다. 우리가 쓰는 수필 한 편이 누군가의 마음을 울리고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으로 다음 문장을 써내려가야 한다. 화제. 내가 쓴 수필을 보면서 기승전결 순서대로 퇴고하여 밴드 문학의 바다 일주일 동안 써서 올려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